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본격적인 겨울이 왔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제 한파가 왔는데요. 겨울은 이렇게 추워야지 이제 제 맛이에요. 이게 저는 겨울을 더 좋아하거든요. 여름보다. 하다 추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의 교재 내용은 현대 물리학입니다. 물리학. 제가 이 책들, 현대 물리학에 관한 책들을 봤을 때는 이제 새로운 개념들을 많이 접해가지고, 아주 좋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이거를 다시 한번 보니까 교재를 너무나 황당한 게 대부분 다 황당해. 대부분 추론의 세계, 상상의 세계, 개념의 세계, 그런 세계에 다 실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실생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현대 물리학이라는 게 전혀 도움도 안 되고, 관계도 없고,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저는 다른 얘기를 할게요. 오늘서부터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역사. 역사를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동서양의 역사 연대기라고 할까? 아니면 역사 비교학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면 중국에서는 같은 시기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서양에서는 그 시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런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한번 꾸며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지식이라든지 역사를 단편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지엽적으로 단편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통시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이거를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우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이 교과서적인,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런 거 위주로 할게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인정을 하지는 않아요. 인정을 하지는 않지만은 지금 오류가 너무 많이 발견이 되고, 너무나 이 소설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 그거 위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이제 저번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대륙 조선사하고 아메리카 조선사가 있는데, 대륙 조선사라는 건 뭐냐, 우리나라 고대서부터 그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이제 조선까지 이게 전부 다 이것이 이제 대륙에 있었다, 이가 중국 대륙에 있었다는 것이 이제 대륙 조선사고, 그것이 중국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미국, 아메리카 땅에 있다는 것이 이제 아메리카 조선사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이 이제 자료가 계속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아직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라 그럴까, 결정적인 유물이라 그럴까, 이런 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여기서 이제 제외를 할게요. 역사 이야기에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라고 그러고 또 어떤 강단사학회에서는 음모론이라고 그러지만 뭐 계속 자료가 뭐 발굴되는데 뭐 근데 이제 특히 역사라는 건 유물이 나와야 돼. 유물이 안 나오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기록이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 그냥 참고 사항일 뿐이지. 근데 아직 결정적인 유물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대륙 조선사에 있을 경우 중국은 그 유물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 지금. 아마 그거는 이제 따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 한창 그 음모론이라고 사람들이 막 떠드는데 많잖아요. 그 외계 문명설이라든지 reptilian이라든지 평평지구설이라든지 돔지구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구 공동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남극 너머의 신대륙 그게 발견이 됐는데 하여튼 신대륙 설이라든지 아니면 남극 지하의 기지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이라든지 미우대륙, 그러니까 레미누리아 대륙이라든지 아틀란티스 대륙설이라든지 요런 것들은 이제 그 외에도 무지 얘기할 게 너무나 많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다음에 이제 역사 이야기에서는 이제 제외할게요.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말씀드릴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선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빅뱅 대폭발 이후에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 됐고 지구의 나이는 한 46억 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학자들의 얘기로는. 그리고 이 생명체가 이 지구에 출현한 시기는 한 35억 년 전. 저는 이제 믿지는 않아요. 다 믿지는 않는데 하여튼 이제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쳐요. 그런 다음에 이제 현생 인류가 탄생한 건 이제 루시라는 그 미토콘드리아를 역추적해가지고 루시서부터 해가지고 구인류에는 오스탈로피테쿠스 하여튼 별의별 거기다 호모 에렉투스서부터 네안데르탈인 호모 사피엔스 크로마뇽 몇백만 년 전서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크로마뇽인 같은 경우에는 구석기인데 한 3, 4만 년 전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고전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런 것도 무지 많이 나누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공룡이 살았던 시대가 이제 중생대고. 근데 역사를 우리가 고대,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잖아. 이게 선형적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시간의 분류에 따라서. 근데 사실 고대고, 근대고, 현대고 그런 것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거 존재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학자들이 그렇게 그냥 자기가 분류해서 연구하기 편한 그 편리성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것뿐이에요. 마찬가지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도 그런 것도 없는 거요. 그런 거. 그냥 무슨 캠브리아기, 백악기, 무슨 게 이런 것도 없는 거요. 그냥 학자들이 그냥 이름을 붙인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름을 붙인 거야. 그리고 그 화석 한두 개 가지고 그냥 소설을 쓴 거예요. 그거 완전히 다 소설이야, 소설. 예? 아주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죠. 과학자들이라는 게 이 관찰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실험실에서 이런 거 하는 실험실에서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실험의 결과라는 거 한두 가지의 결과에 그거를 이 전 지구적인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적응하면서 실험한 게 아니에요. 모든 각 지방마다 각 지역마다 다니면 각 대륙마다 다니면
그 조건 값이 다 다른 거예요. 그 다 다른데 그냥 자기가 실험실에서 저기 실험해가지고 낸 결과 한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다 이가 세상이란 이렇다 이게. 근데 과학이라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일부 한두 개만 맞지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현대과학을 안 믿어요. 저는 제가 원래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 상고사, 고대사 이전에 그 상고사하고 천체물리학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천체물리학이라는 게 이게 새빨간, 대부분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전 천체물리학에 관심도 안 가져요. 뭐 무슨 로켓을 쐈다, 인공위성을 쐈다, 뭐 어디 뭐 달 탐사, 화성 탐사 이런 것 자체를 저는 100%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근데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일반화의 오류거든. 실험실에서 한두 가지의 결과를 가지고 모든 곳에 적용을 하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요, 실험보다도 이 영감에 의존한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시죠? 그건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다 스스로 밝힌 내용이에요. 이거는 어떤 수치, 과학적인 그 실험의 결과가 보다도 영감에 의존한다는 거, 거기에 더 의존한다는 사실,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공위성. 우리가 인터넷 쓰잖아요. 인터넷은 인공위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거 아셔야지. 케이블로 하는 거예요. 케이블. 전 세계를 케이블로 다 연결하는 거예요. 인터넷이라는 게. 핸드폰도 똑같아. 핸드폰도 GPS로 해가지고 하잖아. 인공위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인공위성은 없어요. 아니 달이 38만 킬로 떨어져 있다는데 그 안에 인공위성이 수만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핸드폰으로 달도 찍어요. 저도 달 많이 찍어요. 근데 인공위성은 암만 찍어도 없어. 여러분 찍어봐요. 저기 밤하늘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24시간 찍어봐요. 수만 개가 떠 있다는데 단 한 개도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기 그 달이 저기 그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달이 지구로 뺑뺑 돌잖아. 한 달 한 번씩 돌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 우주 밖으로 튕겨 나가지 않게 지구에서 중력을 잡아 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주정거장이 달하고 저기 그 지구 사이에 있잖아요. 우주정거장이 몇 킬로에 떠 있는지 알아요? 400킬로에 떨어져 있다고. 400킬로. 근데 요즘 나사에서 매일 찍은 게 그러잖아요. 우주정거장 안에 무중력이라고. 그래서 별 쇼를 다 하잖아요. 거기서 빙글빙글 돌고 뭐 별지랄 다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거기 무중력이야. 달하고 지구 사이엔 중력이 작용해가지고 달이 못 도망가게 다 끌어당기는데 어떻게 그 중간에 있는 우주정거장이 어떻게 무중력이야.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건 이제 앞으로 이제 차차차차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은, 아니, 거짓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현대물리학은 저는 저는 안 믿어요. 과학이라는 그 자체를 안 믿어요. 하여튼 제가, 하여튼 이제 이 고대사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하여튼 이제 그 역사, 이제 신화의 시대가 있고 역사의 시대가 있거든. 역사의 시대라는 거는 그 국가 형태가 만들어졌던지 아니면 유물이 나와서 우리가 이게 이런 국가가 있었구나, 아니면 뭐 현대 국가 형태가 아니라도 부족이라도 시족이라는데 그런 형태라도 있으면 그거를 역사 시대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그냥 기록적으로 남아있는 거는 그거는 역사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신화의 시대야. 예를 들면 그 중국의 그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산해경에 보면 거기는 반인 반수,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이 이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동물들의 얘기가 대부분이 나와요. 그 신화의 시대거든. 그건 기록적으로 그런 시대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유물로 밝혀진 건 없어요.
그건 반인반수 시대는 그 신화는 많잖아요. 그리스 신화도 반인반수가 다 나오고, 예? 그리고 뭐 요즘 저는 웹툰을 잘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웹툰 중에서도 호랑이 형님이라는 웹툰이 있어요. 호랑이 형님. 저는 그거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작가가 거기서도 얘기해. 자기는 산해경에서 모티브를 땄다고. 이 산해경이라든지 아니면 이 신화의 시대는 예술 작품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거지. 그게 역사 시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신화라는 거는 아주 중요해. 이게 뭐 칼 융이 얘기했듯이 인간 그 문명의 그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구분을 해야 돼. 신화의 시대하고 역사의 시대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역사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 같은 비교 연대를 해가지고 할 건데 그 전에 그 신화의 시대하고 역사의 시대하고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그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916 그냥 루시서부터 뭐 호모 에렉투스부터 크로마뇽까지 쭉 이게 화성 몇 개 한두 개 가지고 이게 소설을 쓰잖아요. 그거는 신화의 시대라고 보면 돼. 신화의 시대. 그런 유물 한두 개 가지고는 어떤 그 부족이라든지 정치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유추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 그냥 신화의 시대라고 그래. 그걸 보통 이제 크로마뇽 시대까지, 그러니까 BC 3만 년, 4만 년, 크로마뇽이 낸 건 없어. 그냥 그 동굴에서 그 벽화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냥 크로마뇽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인 것 뿐이에요. 벽화도 사실 그 유물이니까 그 구석기 시대거든. 근데 그 유물 하나 가지고 어떤 재정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부족이라든지 그런 형태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 가지고 부족해.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신화의 시대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 역사의 시대는 어디서 시작되어 있냐면 수메르 문명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서양의 문명은 밝혀진 거에 역사 시대는 수메르 문명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거는 이제 그 지구 연대기를 그런 책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 저번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수메르 문명보다 앞선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이 또 밝혀졌어요. 뭐냐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많은 유물이 발견되니까 거기서 어떤 그 작은 뭐 국가 형태는 아니어도 뭐 폴리스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시족의 형태라든지 부족의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유물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수메르 문명보다도 앞선 문명, 그걸 보통 이제 메소포타미아 선사 문화라고 그래요. 선사 문화, 선사 문화라고 그러고 문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한 1만 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자들이 얘기는 그 신석기 시대의 제1차 농업혁명이 1만 년 전에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이제 그게. 그래서 서양에서는 신석기 시대, 그 전에는 구석기 시대인데, 구석기 시대는 저는 이제 역사 시대라고 인정을 안 해요. 예? 워낙 유물은 발견이 되지. 전 세계적으로 유물은 발견이 되는데 뭐 주먹토끼라든지 아니면 톡이라든지 그런 원시 형태의 그런 유물들은 발견이 되지만은 그 몇 개 가지고 어떻게 그 인간의 그 주거 형태라든지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구석기 시대를 역사 시대로 안 봐요. 그냥 신화 시대로 봐. 그리고 이제 신석기서부터 역사 시대로 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수메르 문명이 역사 시대의 시작인데,
그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그 선사 문명이 존재했다고 그 유물들이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수메르 문명 역사 시대를 수메르 문명보다도 한 단계 더 끌어들여야 돼. 예? 앞으로 당겨야 돼. 예? 물론 이제 아직 그게 이제 무슨 문명이나 규정은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규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년 전, 이제 신석기 1만 년 전, 그때서부터 역사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어떠냐? 중국의 역사는 보통 이제 그 사망오제서부터 시작을 해요. 사망오제서부터 요순, 우탕, 문무, 주공, 춘추, 정국, 진나라 통일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거든요. 근데 신화 시대는 요순 사망오제서부터 요순 시대까지를 저는 이제 신화 시대라고 봐. 그리고 하나라서부터 역사 시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제 하상주거든요. 하은주라고 되는데 하상주인데 요 세 나라는 역사 시대예요. 하나라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니까 이게 BC 2000년 정도 되어 하나라가 유물이 다 발견이 됐거든. 근데 하나라 이전에 요순 시대는 유물이 발견이 안 됐어요. 공자가 그렇게 좋아하는 요순 시대, 태평 시대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저는 인정을 안 해. 왜냐면 그건 신화 시대라고 봐. 왜냐면 유물이 없기 때문에 그 국가가 아직 그런 존재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거지. 나중에 유물이 나오면은 물론 제가 이제 역사의 시대라고 제가 이제 인정을 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요순 요 임금은 이제 당뇨라고 그래서 당나라를 그때 만든 그 국호가 국가의 이름이 당나라야, 당나라. 그리고 순임금은 우나라고. 근데 그런 건 알 필요가 없고, 어떤 이제 중국은 역사 시대가 하나라부터 시작됐던 거.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홍산 적봉이라는데 몽골 지방 있는데 그쪽에 적봉 홍산에서 대거 유물이 어마어마한 유물이 발견이 됐어요. 연옥이라 해서 옥으로 만든 그런 유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그거를 홍산 문명이라고 그걸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대체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그 인정을 해요. 문명이 있었다는 거. 그래가지고 중국의 역사는 물론 이제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우리나라 동이족의 역사지만은 하여튼 중국의 역사는 하나라보다도 하나라가 BC 한 2000년 전인데 홍산 문명은 BC 한 4700년 정도 돼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 시대를 홍산 문명서부터 시작되는 걸로 우리는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라보다도 더 앞당길 수 있는 홍산 문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학자들이 이제 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주 교과서에서는 안 실렸지만은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홍산 문명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역사의 시대가 홍산 문명서부터 시작된다. 근데 또 유물이 또 뭐가 발견이 됐냐면 그 흑피옥. 저번에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흑피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홍산 문명에서 나온 그 옥은 연옥이거든. 이제 물렁물렁한 옥인데 이 흑피옥은 경옥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단단한 그 옥인데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합금을 가지고 이제 칠하고 했는데 현대 문명의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흑피옥을 이걸 어떻게 가공을 못해. 그 정도로 단단한 흑피옥인데 그것이 흑피옥이 지금 발견된 것만 해도 10만 점이 넘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떤 그때 국가의 형태라든지 재정 일치의 어떤 형태라든지 주거의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 흑피옥 하나만 가지고는. 그래가지고 흑피옥 문명이 된 건 존재하지만은 그거를 역사 시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외계에서 도래를 했건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이제 신화의 시대라고 저는 봐. 그건 나중에 또 이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것이 이제 더 많은 유물이 발견이 돼가지고 문명이 확실하다는 것이 발견이 증명이 되면은 이제 역사 시대를 더 땡길 수 있지만 지금은 홍산 문명서부터 역사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의 역사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의 그 가장 그 오래된 그 기록이야. 이거는 기록, 유물이 아니야. 기록은 부도지라는 책이 있어요. 부도지가 옛날에 부도지가 있다는 것만 있었는데 이게 그 유실이 돼 가지고 발견이 안 됐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부도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그 상고사, 우리의 역사 시작이 어떻게 됐다는 게 거기 다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건 기록일 뿐이야.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는 마고성 시대가 있어요. 마고성 시대. 마고성 시대가 BC로 따지면 한 그 14,000년 전서부터 시작돼요. 14,000년 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고성 시대에서부터 황궁시서부터 유인시서부터 우리가 아는 환인시, 환웅시, 당군시 이런 식으로 이제 쫙 역사가 전개가 쫙 돼요. 근데 저는 그 마고성서부터 그 황궁이라든지 유인이라든지 환인이라든지 환웅까지를 저는 그 신화의 시대라고 봐요. 물론 다른 사람은 인정을 안 하겠지만, 왜냐면 환웅까지는 그 유물이라는 거 기록만 있지 유물이라는 게 없어요. 기록만 있지. 그리고 당군서부터는 이제 유물이 나와요. 그건 이제 다 이제 당군 왕검, 고조선이죠. 고조선. 조선이야. 조선인데 이제 이성계가 세운 조선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옛고자를 써가지고 이제 고조선이라 하는데, 고조선에는 비파형 동검이라 해서 이제 총동검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유물이 나와가지고 그때는 국가의 형태라는 게 뭐 기록도 이제 나오지만 국가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역사의 시대는 고조선서부터가 우리나라는 역사의 시대예요. 그리고 그 전에 환웅 시대까지는 신화의 시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물이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고조선은 BC 2333년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중국은 역사 시대 하나라서부터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BC 2000년이야. 2000년. 우리가 이제 그런 연대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그 연대를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신화의 시대에서부터 역사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동서양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신석기 시대도 있고 구석기 시대도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구석기 유물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 근데 저는 그거를 전부 다 신석기까지를 전부 다 신화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그 신석기 유물도 우리나라에 발견이 됐고 구석기 유물도 나왔는데 전시도 하고 우리가 가서 볼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거 몇 가지 한두 개 가지고 국가 형태를 아니면 주거 형태라든지 뭐 형태를 설명할 수가 없어. 그거 가지고는 더 많은 유물이 나오고 더 많은 형태가 나와야지 역사의 시대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지금 2022년이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유물이 발견이 돼 가지고 그거를 역사의 시대라고 인정을 한다면은 그때서부터는 제가 인정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유물이 그렇게 많이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신석기까지를 저는 우리나라에서 한반도를 신화의 시대라고 봐. 그리고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고조선 당군 왕검이 만든 그 고조선서부터를 그때가 이제 우리 청동기 시대거든요. 그때서부터를 우리나라의 역사의 시대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저는 제 나름대로의 역사관이 그래요. 좀 되도록이면 객관적인 생각을 갖고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고사 쪽으로, 고대사 이전에 상고사 쪽으로 가면은 뭐 국가의 형태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국가, 우리 민족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괜히 그 국수주의적인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국뽕이라는 거 이런 거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고사로 가면은 그냥 다 같은 그냥 혈통이고 같은 뭐라 그럴까 뭐 민족은 아니죠. 같은 같은 인류의 조상이야 상고사에서는. 예? 그걸 가지고 뭐 동북공정이 어떻고 뭐 우리 민족이었고 선민이 어떻고 저 하늘에서 우리 선택받은 민족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고사로 가면은 다 같은 혈통이고 같은 조상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상고사를 다 신화의 시대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근데 그게 신화라는 게 무지무지 중요하거든. 또 이제 신화의 세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신화의 시대에서 또 역사의 시대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가 유물로서 고고학은 유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서지학적으로 기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 유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물로 얘기했을 때를 저는 이제 역사의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은 저기 그 메소포타미아 선사 문명 서부터 이제 수메르로 이렇게 이어지고, 중국은 홍산 문명에서 하나라로 이렇게 이어지고, 우리나라는 고조선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이거의 역사에 아주 객관적이고 이거 유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시대. 이거는 반박할 수 없는 시대.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다음 동영상부터는 그 역사의 시대에서부터 비교 연대기를 통해서 통시적으로 전체 전 지구적인 그런 문명이 어떻게 발전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비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